안녕하십니까, 박미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요즘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사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차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의 차용은 원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기사가 나서 잠깐 언급은 드렸었는데, 조세심판원에서 나온 얘기인데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심판 청구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뒤에 내용을 설명드리겠지만, 핵심이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대출금의 일부를 단독으로 상환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출을 받았는데 각자 자기의 대출을 갚아야 되지만 그 부분을 한 명이 전액을 상환해줬다. 이 상황일 때 이제 세무서에는 증여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심판원에서 결론은 이건 증여가 아니다, 이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입니다. 2017년 11월 27일 날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근데 2022년 5월 30일 날부터 7월 18일까지 한 50일 정도 되네요. 50일 정도의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됐고요. 이게 17년도의 내용을 지금 조사하는 겁니다. 딱 이게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년 후에 나왔네요, 조사가. 그래서 조사 기간은 16년 1월 1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에 있는 모든 기간에 대해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조사가 진행됐고요. 조사 결과로는 19년 11월 19일 날 이 취득한 다음에 11월 19일 날 단독으로 대출금을 상환했다. 이 부분은 배우자 걸 대신 갚아준 거 아니냐, 이건 증여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납세자가 억울해서 10월 27일 이의 신청을 했는데 기각됐고요. 이의 신청은 이제 세무서 단계죠. 세무서 단계에서는 기각을 당했고, 져서 또 다시 납세자가 심판 청구까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23년 3월 8일 날 심판 청구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냅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납세자가 주장합니다. 대출 상환하고 대금 정상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차입금일 뿐이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내 돈을 대신 갚아줬는데 이건 일시적인 차입이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일시적으로 배우자가 더 상환했지만 차후에 내가 나중에는 더 상환할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먼저 좀 갚아주었는데 나중에 내가 남편 것도 갚아줄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증여는 없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전체 상환 완료될 때까지는 증여로 단정을 네가 왜 짓느냐,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잠깐 더 해줬지만 나중에는 전체로 보면 각자 자기 지분만큼은 갚을 거다, 왜 마음대로 이걸 증여라고 단정 짓느냐,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리고 나는 대출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22년 6월 14일 날 쟁점 금액을 나는 이미 남편한테 갚았다, 갚은 겁니다. 이 내역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간 차입은 인정 안 한다, 계속 말하는 거죠. 기사에도 나온 내용이고, 인정할 수 없다. 근데 배우자한테 아까 전에 청구인 상환했잖아요. 근데 배우자한테 상환한 것도 조사 착수 이후에 상환했다. 그러니까 조사 나오고 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갚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거고요. 만약에 자금 출처 조사 안 했다면 너 안 갚았을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죠. 안 갚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 나온 다음에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증여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리고 납세자 너 대출 변제할 능력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심판의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 심판의 결론까지 보면 가족 간의 이자를 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서가 없는 금전 거래를 하더라도 차용과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이루어지면 금전 소비대처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라는 과거의 판례가 있다, 요걸 이제 말을 했고요. 그리고 계좌와 소득 금액을 볼 때 상환할 자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거는 이제 상환할 자력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은 소득이 있냐 없냐의 부분인데, 이건 이제 실질적인 내용이라서 요거까지는 막 따져보지는 않을 거고, 이제 판례에서는 구체적인 그 내용까지 다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납세자는 난 능력 있다, 세무서는 넌 능력 없다, 근데 심판원은 이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결한 거고요. 그리고 담보대출을 상환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차임에 해당하다. 그래서 아까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거죠. 이 전체 기간 중에 일부만 갖고 증여를 때리는 건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과정 중에 일시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요. 이 상황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남편이 배우자의 원금을 대신 상환해 준 상황입니다. 근데 납세자는 조사가 발생한 다음에 일부로 갚았고요. 근데 이제 저희 결론은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가 세무사하고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일단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자. 아까는 없었잖아요. 근데 작성을 해놓자는 거죠. 세무서에서 없다고 뭐라고 하니까 작성을 해놓자. 그리고 차용과 상환을 실제로 하자. 실제로 빌린 것과 준 거를 기록을 남기자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지가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 나에게 상환할 자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상환할 수 있는 자력이 있다는 걸 좀 입증할 자료를 만들어 놓자. 그리고 이 내용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세무조사 나와서 네가 갚았잖아. 세무조사 안 나왔으면 너 안 갚았을 거 아니냐. 증여해놓고 왜 딴소리냐 이건데, 우리는 세무조사 나오기 전에 실제로 상환을 일부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끝까지 가는 건데, 주택담보대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각자 자기 몫에 대한 건 자기가 갚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보셨잖아요. 그 주택담보대출을 남의 거를 대신 갚아줬으니까 이것도 증여라는 걸 지금 주장하는 추세예요. 근데 사실 은행에서 대출 줄 때는 한 명 명의로만, 그 공동 명의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한 명 명의로 지금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동 명의의 자기 지분만큼의 대출은 각자 갚는 것까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안전하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 5가지 지키자. 이걸 지키면 특수관계자 간의 차용일지라도 인정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뭐 특수관계자 간 차입이 인정이 안 되네 이런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정확하게 좀 정리를 드리면 심판원에서도 그렇고 뭐 세무서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5가지 사항을 다 지켰다면, 그리고 아까 그 사례는 그걸 다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긴 건데, 저희는 이제 이걸 다 지키자.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심판례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것들 잘 지키셔서 문제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